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9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수능인데요. 수능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수험생들의 입실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수능 시험 입실 완료 시간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이 입실 완료까지 30여 분을 앞두고 이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로 학교와 응원이 금지됐습니다.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학부모들도 고사장까지 나와 자녀들을 배웅하고 무사히 시험을 치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51명인데요. 이들은 병원 등 별도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점심시간에 이동하거나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31,515명이 수능 시험 원서 접수를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응시 인원이 광주는 4%, 전남은 1.9% 늘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첫 시험이어서 선택 과목이 늘어난 점이 특징인데요. 교육당국은 첫 통합 수능인 만큼 본인의 선택 과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를 작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는 이번 수능 시험은 5교시 제2외국어 시험을 끝으로 오후 5시 40분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광주를 찾아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모두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향후 행보가 대선 구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방문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부묘역인 민족민주 열사묘역도 찾아 전두환 비석을 두 발로 밟은 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의 틀을 뛰어넘는 정치판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호남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까지 광주와 호남이 정치 변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정치판을 바꾸는 진앙지가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정치공학이나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뭉치고 헤어지고 하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행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길을 택한 것은 분명한 완주의 의지이고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의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의 합은 10% 안팎. 거대 양당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입니다. 3지대 후보들 모두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남은 4개월 동안 3지대 후보들과 거대 양당 후보와의 단일화나 각자 완주 또는 3지대 후보 간 단일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대선판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광주시의 지난해 부채 비율이 10%에 가까워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무리하게 지원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와 광주상공회의소, 5.18 단체 등에서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서민 경제가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이 오랜 시간 차질을 빚어왔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해양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관이 최근 새롭게 문을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긴 휴관 기간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표적 한류성 어종 영태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 어종으로 꼽히고 있어 기후변화 위기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강에서 바다로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오는 연어는 물론 최대 35cm 가장 큰 해마종인 빅벨리 해마, 바닷속 못난이로 불리는 궤도라치 등 특색 있는 다양한 어종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박물관들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해양 박물관에는 오니까 뭐 이것저것 해양에 관한 지식도 많이 쌓아가고 애들도 많이 좋아해서 좋네요. 새롭게 마련된 기획 전시실도 눈길을 끕니다. 새우와 바다거북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생물 화석 등 기증받은 3,000여 점이 추가됐고 해양생물의 내부 기관과 골격의 형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골격 염색 표본도 흥미로운 볼거리입니다. 관람객들의 인기가 높았던 체험수족관은 내년 하반기쯤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체험수족관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준공이 되면 다양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 기간 새로운 모습을 갖춘 해양수산과학관은 당분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건설사가 입주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건설사 측이 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대신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을 근거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입주 1년 만에 건설사가 임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불거진 갈등. 발단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이었습니다. 입주 이후 1년마다 보증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법정 표준 계약서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고 관할 자치단체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설사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상당수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 자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감독 권한과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표준계약서 작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에 적극적으로 감독할 권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과태료 그 부과 대상에 대한 그 관리 감독 권한은 어떻게 보면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표준계약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가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은 211곳, 개인은 150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58억 5천만 원입니다. 전라남도도 고액 상습 체납자 1,627명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법인은 540곳, 개인은 1,087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844억 원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고성 600 사업이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포상에서 지역 활력 증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성군은 고성 600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성공리에 추진해 침체한 마을 분위기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지역 취업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주시는 일자리 센터가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을 주축으로 나주형 일자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일자리 허브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수 오동도 동백열차가 1년 3개월 만에 운행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지난해 8월 운행이 중단됐던 여수 오동도 동백열차를 재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중국 이웃시와 온라인 교류회를 통해 해남 특산물 홍보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이번 국제 교류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해남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소재 중학교 확진자의 친구인 또 다른 중학교의 학생 1명이 포함돼 전교생 등 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모 중학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추가로 발생하는 등 7개 시군에서 31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진 신전면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특별조치로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종오리 농장 정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검출 즉시 가축방역관과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한 데 이어 종오리 2만 4천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여수시 중앙동 종포해양공원 인근에 정박 중이던 여수선적 97톤급 A호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선박에는 폐유가 실려 있었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고흥군 도양읍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바지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바지선 절단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여수 한제사거리 횡단보도 이설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경찰은 내리막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광무동 한제사거리 횡단보도 4곳 가운데 2곳의 위치를 옮기고 전방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바닥형 신호등과 과속방지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직원을 허위 신고자로 보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은 전남대학교의 항소를 즉각 취소하고 피해자 복직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수능 한파 없이 온화한 날씨 속에 시험이 치러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은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이동하실 때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바다 근처는 가시거리가 더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 1도, 한평 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 광양 18도, 순천 19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해남은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목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하늘도 맑겠고요. 물결도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월요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어와 눈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